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를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제 말미에 조금 보고, 그래서 진소경에게 좀 말씀을 상세하게 많이 해주시는 중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잠시만 훑으면, 진소경이 아마도 대종고 스님께 먼저 편지를 보낸 것에서 이 큰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되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근성이 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큰 인연 제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축하드리노라 축하합니다. 둔하시다니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둔하지 않은 근성이 날카로운 지견이 너무 많은 그런 공부를 하겠다는 사대부들이 학인들이 이제 오히려 그것이 공부에 장애가 되는데 이 진소경께서는 둔하시다니 달마 대사께서 머리를 내밀어와 공부하는 가운데 그러면 뭐 이게 뭐 눈앞에 나타나든 뭐 어찌됐든 아니 머리에 떠오르든 달마 대사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뭐 등등 머리를 내밀어와 온갖 신통을 다하더라도 거기에 둔한 그를 어찌할 수 없으리니 화두를 들고 공부한다. 너무 둔해서 이런 저런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역경계, 순경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찌할 수 없다. 그는 장애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성이 날카로운 이는 오히려 장애를 받아서 곧장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길게 인용을 하신 말씀이 다 훑기는 그렇고 최근 몇 해 동안 한 부류의 삿된 스승이 묵조선을 의지한다. 삿된 스승들의 고요히 앉는 가르침을 받고서 거기에서 뭔가 힘 덜림을 보고 내지는 느끼고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본인은 그게 묘하다 하겠지만 그건 공부 아니다. 인과법이다. 고요한 데 앉아 있으면 당연히 평상시에는 시끄러운 가운데 평생 시끄러운 가운데 아니면 세세생생 시끄러운 가운데 지내느라고 못 보던 것이 고요히 가라앉혀가지고 처음 맛보고는 그거 가지고 굉장하다, 묘하다. 그러고는 옳다고 여기고 더 잠잠한 속에 편안함으로 지극한 이치를 삼는데 묵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내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 폐단을 구제해 왔다.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인용을 하신 부분이 주세영이 편지로 우남 진정 화상에게 불법이 묘하니 평상시 어떻게 해야 몸소 깨달으리꼬 뭐 이렇게 물었는데 우남 진정 화상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나니
요 우남진정화상의 편지글을 길게 인용을 하신 게 이유가 있겠죠. 요 진소경에게 야, 너한테 요 말이 딱 도움이 될 것 같아. 요런 걸 텐데 불법이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나니 묘함에 이르지 못한즉 못했다면 길고 짧음이 있고 묘함에 이르렀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게 마음을 깨달은 거다. 그래서 본래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였고 또 본래 자재이고 본래 안락이고 본래 해탈이고 본래의 청정함을 깨닫는다면 자기 마음의 변화를 당연히 받아 능숙히 쓸지언정 작용을 걸림없이 자유롭게 한다.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이 오는 대로 받아서 능숙히 쓰는 거고 괴로움이 오면 오는 대로 능숙히 쓴다.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괴로움이 오냐?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다. 이런 소리 안 한다. 손에 쥐면 쥐는 대로 얼마든지 능숙하게 휘두른다. 마음을 꾀하여 사량하면 헤아리면 계산기 두드리면 이미 옳지 않다. 이미 갖다 붙이면 이게 내가 이거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거는 원인이 뭐냐? 생각이 그렇게 한번 이미 일어나 버리면 왜냐면은 나도 소화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옳다로 소화를 하고 싶으니까 연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에도 아난다 존자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내지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묻는 거고 몇 번 대답해 주다가 야 너는 나한테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 열애를 피곤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게 다 헤아려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를 만드는 짓이다. 옳지 않다. 마음을 깨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모두 천진하며 하나하나 다 밝고 묘하며 옳지 않은 적이 없었다. 본래 옳음이다.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러다 하면은 하는 대로 그게 밝음이다.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은 것 같아서 물들지 않는다. 옳고 그름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의 맑고 깨끗함이 저 열반을 뛰어넘느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미하면은 중생이고 깨달으면은 부처다. 여기 계속 우남진정화상 편지 내용 중이고요. 요즘 도배 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며 자기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밝고 묘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데에서 마음 밖에서 터무니없이 깨달을 길이 있다고 해서 멋대로 함부로 취하고 버린다. 이제 그거는 다 단견이고 상견이고 그러하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삿된 스승이 사대부더러 이제 다시 대종고 스님 말씀으로 왔어요. 삿된 스승이 사대부더러 너를 포함해서 그러면 사대부더러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 모든 일을 간여치 말고 쉬고 쉬라고 하나니 어찌 마음으로 마음을 쉬게 함이 아니겠으며 조작하는 거 아니겠냐. 마음으로 마음을 그치게 함이 아니겠으며
마음으로 마음을 쓰게 함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 그리고 이승에 부처가 아니라 고요한 선과 단견인 경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고요히 거두고 가녀치 말고 쉬라는 것만 공부 삼아서 할 것 같으면 단견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돌멩이 되는 거 아니겠냐? 어떻게 자기 마음에 밝고 묘한 혜택과 구경 안락과 실답게 청정한 여실하게 청정한 본래 청정한 해탈 변화의 묘함을 드러내겠으리오. 우남진정 화상의 제 편집글 인용한 걸 간략하게 요약한 정도로 보이고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알아야 하며 스스로 깨달아야만 자연히 옛사람들의 말귀에 굴러다님을 받지 않고 삿된 셋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고 깨달아라 좀. 능히 옛사람의 말귀를 굴릴 수 있으리니 마치 청정한 여의주를 진흙 속에 두어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역시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 자체가 원래 깨끗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옛 사람들의 말귀에 굴러다님을 받지 않고 삿된 스승들이 옛사람의 말귀야 당연히 깨닫고 하신 불조의 경전이고 어록이고 다 깨달음 담겨 있는 말씀들이지만 삿된 스승들이 그거 가지고 본인도 눈을 못 뜨고 써먹으면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굴러다님을 받는 거고 스스로 깨달아야 옛사람의 말귀를 굴릴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진흙 속의 여의주와 같다. 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여 꼭 미혹할 때에 번잡한 일에 의해 혼란스러웠으나 탐진치가 일어날 때 아니면 세상 일에 정신없고 복잡하고 그러할 때에 이 마음의 체성에는 본래 혹 따위란 없으니 의구심 따위는 없다. 그럼 내 마음에 일어난 거는 뭐냐? 그거는 그거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파도고 마음 자체는 본래 여의주와 같다. 진흙 속에 있어도 여의주, 진흙 밖에 깨끗이 씻어놔도 여의주. 이른바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않는다 함이라. 이 말이 딱 이거다. 만약 이 마음이 본래 부처였음이라 결국 자제하여 실답게 안락함을 깨달으면 이 마음이 본래 부처였음을 실답게 깨달으면 갖가지 묘용이 묘한 작용이 또한 밖에서 오진 않았으리니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다. 뭘 아냐? 미혹할 때 번잡한 일에 의해 혼란스러울 때 이제 혼란하든 아니면은 조용하고 고요하든 쉬고 쉬어가지고 어느 쪽이든 간에 묘한 작용임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
황면노자가 이르시되 이미 확정된 법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확정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이 아니며 한국어가 잠시만요. 뭔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무상정등각이라는 목표 지점, 모양, 간판, 이름 이제 요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이미 확정된 법이 있어 열애께서 말씀하심이 아니니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하셨다. 만약 본체를 확정짓는 이러한 일이 참으로 있을진데 또 틀림없이 옳지 않으리라. 부족에서 뭐를 메우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내지는 고치고 내지는 털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확정 짓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정 아니다. 본체 아니다. 일이야 어쩔 수 없이 미혹하고 깨침과 취하고 버림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모양 쓰는 일은 생로병사하는 일은 이 삼라만상의 일들은 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거고 만들어 나가고 완성했다가 또 무너짐이 있고 이치를 설명함이 조금 있겠으나 만들어 나가는 매뉴얼 뭐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매뉴얼대로 따라 했더니 뭔가 그럴싸해지고 좀 더 명예가 높아지고 좀 더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아니면 건강해지고 등등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씀이라. 매뉴얼 이야기를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농사 짓는 것처럼 이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도 없지야 않겠지만 대종고 스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아니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이든 뭐 땡땡 조사님이든 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시비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또 시비거리 구절 찾아낼 수 있겠지만 다 그 네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 뭐 부처님 경전이든 법을 설하는 상대방 눈높이 맞춰가지고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니라. 그 참다운 본체는 오히려 조금 따위란 없었으니 어제보다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조금 나아졌네. 정진에 뭔가 분이 있네. 요런 조금 따위는 없다. 점차로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대는 오직 이렇게 마음을 쓸지언정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조금 나아졌다. 아니면은 어제보다 조금 안 된다. 요런 분별 붙일 필요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고 죽음을 집착하여 부처길이 있다고도 하지 말며 나고 죽음을 떨쳐버리고 부처길이 없다 해도 쏠리지 말고 다 그건 화두 안 드는 거다. 화두를 들고 당연히 힘들고 지치니까 그럼 요 목적지가 어디냐? 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어디쯤 왔지 하고 내비게이션 한번 보면 그러면은 눈 한번 돌리면은 그 운전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오직 개도 오히려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조주께서 이르시되 없다라고 함. 앞서서 요 굿자무 불성 화두는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살필지언정 절대로 의근으로 짐작하려고도 하지 말며 언어 위에서 공부하려 들지도 말며 짐작하지 말아라. 짐작. 살피지 말아라. 스스로든 아니면 뭐 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내가 잘 되나 안 되나
확인 내지는 점수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손해다.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화두의 집중을 깨뜨리는 거다. 언어 위에서 공부하려 들지도 말고 누구의 언어가 됐든 선지식이든 내가 앞서서 공부했던 경전이든 아니면 방편들이든 수행법이든 또 선지식의 입되는 곳을 따라 좋다 그러면은 나는 선지식만 믿겠다.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말 쫓아가는 거예요. 입되는 곳을 따라 떠맡으려고도 하지 말며 또 돌빛이 번뜩하는 순간, 번갯불 번쩍하는 순간을 향하여 알려고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록에서도 그러하고 아니면 같이 화두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소리들 하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점검받을 사람 얘기하라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이런 말 해봤자 공부하러 가실 분들한테는 방해만 되니까 넘어가고 개도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없다라고 함을 오직 이처럼 참고할지언정 싹 다 잘라내시는 작업을 이제 긴 편지로서 해 오신 건데 못 알아먹겠냐 누가 못 알아먹겠냐 싶지만 화두 들면 다급하면 나도 알고 싶으니까 자꾸 허우적거리고 손에 잡히면 잡히는 대로 이거저거 끌고 와가지고 아 요게 답안인가 저게 답안인가 다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열이면 열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쓰셨습니다. 오직 이처럼 참고할지언정 다시 마음을 가져 깨닫기를 기다리며 쉬고 쉬려 하지 말지어다. 만약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며 쉬고 쉬려 한다면 오히려 교섭치 못하느니라. 공부 안 된다는 또 이런 표현이실 테고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바란다면 마음을 가져서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그러면은 뭐 편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꼭 화두 드는 문제가 아니라 뭐 일상에서 아니 뭐 말은 참 좋은데 이제 그게 되냐 아니면 뭐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편안하냐 그게 편안함을 만들고 뭐 마음으로 마음을 어찌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그치게 함 마음으로 마음을 쉬게 함 쉬는 거 하면은 이미 머릿속에 내가 그림 그린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쉰다에 대한 모양이 찰나가네. 내가 생각하는 남들하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친다 그러면 요거 또 그러면은 마음을 그치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짜증이 났으니까 요거를 쉬어야지 요거를 그쳐야지 마음으로 마음을 쓰게 함이 아니겠는가. 만들고 만들고 또 만들고 잘 만들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만들면은 그럼 사회에서 존중받고 위인이다. 세상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존중하지만 그 선업을 누구보다 크게 지은 거니까 천상에 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같은 해입니다. 51이실 때 1139년 앞에도 그랬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또 첫 번째 편지 받고 편지 보내왔겠죠. 여기서 인용을 한 말씀하시기를 나의 요 나는
대종고 스님. 나의 여태껏 편지에서 나름 터득함이 있은 뒤로 내가 보낸 편지, 여태껏 편지? 여기는 그러면은 이 편지 말고도 뭐 좀 더 있었을란지. 앞에 한 편밖에 우리 안 봤으니까. 여튼 나름 터득함이 있은 뒤로 늘 시끄러운 가운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는, 시끄러운 가운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나서는 항상 스스로 점검하기를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 시끄러운 가운데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나서는, 여기 주석이 그러면 일상에 똥오줌을 보는 일은 모두 피할 수 없음이라. 밥 안 먹을 수 없고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내가 화두를 들 때는 잘 들리다가도 그러면은 뭐 화장실 가든 밥 먹든 이러한 때에는 화두에 집중이 깨집니다. 이런 말로 보충 설명이 돼 있고요. 그런 곳을 만나서는 항상 스스로 점검하기를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없다.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는 또 화두는 온데간데 없네.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의 공부가 있는 힘을 다한 공부는 아니네. 이렇게 점검을 한다라고 하니, 네, 이런 편지 부분을 인용을 하시고,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해 끝낼 곳인지라. 만약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점검하려 한즉 오히려 멀어질 뿐이라. 점검을 왜 하고 있냐, 또 내비를 왜 보냐. 끊어졌다 내지는 화두가 잘 들렸다, 지금 잘 들리는 말은 없기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아직 있는 힘을 다한 공부가 아니네 라는 소리 자체가,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앉아서 화두 들 때는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은 공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한다는 말이니까 그런 것들이 멀어질 뿐이다. 피할 수 없는 곳이 끊어졌다, 내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공부해 끝낼 곳이다. 그러면은 그러는 대로 상관없이 화두 들면 된다. 옛날 위부의 노화엄께서 여기 주석은 회동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평소 생활하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행주자와 차 마시고 밥 먹는 것과 말로써 서로 문답하는 곳과 그리고 일하는 모든 곳에 있으니, 일하는 모든 자리에 있으니,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공부하기 좋은 자리, 공부 잘 안 되는 자리, 이런 거 구분하지 말아라. 일하는 모든 곳에 있으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 오히려 옳지 못하니라 라고 하셨다. 또 인용하시면서 선사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불법은 모든 자리다. 화두를 들매 있어서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생각을 움직이면 옳지 않다. 이런 까닭에 바로 피할 수 없는 곳을 마주하여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여 점검하려는 마음일랑 절실히 삼가할지어다. 이런 까닭에 피할 수 없는 곳을 마주하여 공부하기에 내가 봤을 때 방해가 되고 불편한 자리를 마주하여서 점검하는 마음은 절실히 삼가해라. 조사께서 분별이 나지 아니하면 티 없이 맑고 또렷하여
스스로 비친다고 하셨으며, 이거는 어느 조사님이시냐? 신신명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삼조승찬 스님의 말씀에서도 요러했고, 또 반거사는 일상생활의 일들이 다 다름없는지라 단지 내가 스스로 짝하여 어울릴 뿐. 짝해서 어울리는데 좋다고 어울리든 싫다고 어울리든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어울리는 것이지, 제각기 취하고 버림도 없고 곳곳마다 어긋남도 없도다. 제각기 취하고 버림도 없고,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취하고 버림 없고 곳곳마다 어긋남도 없도다. 공부 화장실 가느라고 공부가 끊겼다. 화두들미 끊겼다. 어긋나지 않았다. 스스로는 어긋났다. 요거는 공부 잘 못하는 거다. 세상의 공부로, 세상의 공부 모양 쌌듯이 어디 도서관 가가지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공부, 그러면 좋은 자리 찾아가는 건데 돈 줘 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화두 들지 말아라. 내가 공부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거 붙이는 게 아니다. 세상 일은 당연히 잘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빨리 되고 유리하고, 이제 요거를 따지면 따질수록 잘하는 거지만, 화두를 들라고 하니까는 또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일으킬 때마다 싹둑싹둑 지금 잘라버리시는 중이고, 선지식이 결과 이제 믿음으로 귀결되는 거죠. 이런 말 듣고도 잘 자기 방식대로 계속 하고 드니까는 앞서서 봤던 부추밀은 이제 답답하다. 그러고 또 이참정에게까지 또 별도의 편지를 보내서 좀 챙겨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하던 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싹 내려놓고, 그러면은 완전히 백지 상태로 앞에서 지도하는 선지식이 이끌어주는 대로 내가 마음 비우고, 이게 해지냐 마음 비우겠다고 비워졌을 것 같으면 애초에 화두 들고 공부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자꾸 이거저거 일어나고 그러면은 과거에 지은 뭐 나의 업력이니까, 일어나면 일어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화두만 들 수 있냐, 이제 되면은 빨리 나오는 거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나오는 거고, 인연 따라서 그럼 선지식 보자마자 이미 끝나버리는 거고, 아니면은 고생해서라도 뭐 그래도 또 뭔가 맛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이 뭐 그냥 하고 뭐 또 짐 싸는 거고, 그것도 작은 인연은 아니다. 어쨌든 뭐 보다가 곳곳마다 어긋남도 없도다. 일본의 모 선사가 그 이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눈 송이 눈 알갱이 하나하나가 딱 자기 자리에 떨어진다. 말이야 뭐 얼마든지 그럴싸하게 흉내낼 수 있어도 책임져야 되죠.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와서 받았다. 내가 운전하는 차인데 딱 저 차가 딱 와서 부딪힐 자리에 정확하게 부딪혔다. 혼자 운전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그런 소리가 내가 나올 수 있냐? 붉다 푸르다 누가 이름 붙였는고, 언덕과 산들은 한 점 티마저 다했도다.
붉다 푸르다 누가 이름 붙였는고. 이런 말이 왜 갑자기. 여튼 언덕과 산들은 한 점 티마저 다했도다. 신통과 묘용이여 물 깊고 나무 나름 이로다. 여기까지가 인용이었네요. 보니까 방거사의 말씀 인용을 보던 중에 잠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일상생활의 일들이 다름없는지라 단지 내가 스스로 착하고 어울릴 뿐 제각기 취하고 버림도 없고 곳곳마다 어긋남도 없다. 붉다 푸르다 누가 이름 붙였는고. 삼라만상이 그리고 산과 언덕과 산 붉다 푸르다 그러면 다 이름은 붙었지만 개념인 거고, 그럼 시기 분별이 돌아간 거는 돌아간 거고,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 덩어리인 입장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와 산이 다르지 않은 경계에서 노래를 하시는 중인데, 언덕과 산들은 한 점 티마저 다했도다. 신통과 묘용이야 물 깊고 나무 나름 이로다. 나름은 나름 이로다. 물 깊고 들고 나름 할 때 그 나름이네요. 나무 옮기고 나무 하고 그러니까 물 길어오고 나무 해오고 뭐 그거가 다를 바 없다 라고 하셨으며, 또 옛 성인께서 다만 마음을 두어 분별하거나 헤아린다면 마음으로부터 헤아린 것은 사실 모두가 꿈이다 라고 하셨으니 간절히 기억해 지닐지어다. 또 옛 성인 이것은 달마스님 말씀입니다. 다만 마음을 두어 분별하거나 헤아린다면 마음으로부터 헤아린 것은 사실 모두가 꿈이다. 인과법이다. 다 무너지는 일이다. 실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때에 헤아리려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이번 편지는 처음부터 계속 피할 수 없는 때에, 그러면 이게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다 방해니까 옆에서 누가 말만 걸어도 그럼 나의 선정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러한 피할 수 없는 때에 헤아리려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모양으로 화두를 들고 모양으로 선정을 구하고 요거를 지금 두드려 깨시는 중이고요.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에 모두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라. 그대로 갖추어져 있다. 그대로도 아닌 적이 없다. 믿어라. 안 믿긴다. 믿지 못하겠다. 나는 방해받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게 선정이다. 작용이고 수용이 되면 묘한 작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탐진치인 거고, 사실 영리함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영리함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또한 둔함을 상관할 필요도 없나니. 아무튼 그 영리하다 둔하다는 일도 간섭하지 말며 첫 번째 편지에서 얘기했던 이제 너의 둔함에 대한 스스로 자책, 이번에는 또 공부가 끊어짐에 대한 뭐 자책이라면 자책, 또 그 고요하다 심란하다는 일도 간섭하지 말지라. 바로 피할 수 없는 때를 마주하여. 첫 번째 편지는 그러면 내가 둔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뭐 피할 수 없는 때다. 그럼 바깥 경계인 건데 뭐 안의 경계 바깥 경계 나누는 것도 우습지만, 이제 요런 첫 번째 편지든 두 번째 편지든 다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 너가 하는 거야. 그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또 바로 피할 수 없는 때를 마주하여 뜻밖의 심, 의, 식,
무명자루를 잃어버리면 마음이라는 걸 이제 우리 니까야 볼 때 보면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뭐 하나는 시타였고 하나는 뭐 만혼지 뭔지 이 생각을 또 부분별로 분석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자로 번역을 한 걸 이제 심이라고 하고 요거는 의라고 하고 요거는 식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뭐가 됐든 이제 생각으로 계속 굴리는 돌아가는 계산기의 무명자루를 잃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결에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으리니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작용 특히나 이렇게 이제 과거 급자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머리가 팽팽 도는 건데 심과 의와 식이 작용하겠지만 이제 그거 간섭하지 말아라. 작용하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뭐가 옳고 그르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잃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결에 손뼉 치면서 크게 웃으리니 명심하고 명심할지어다. 이 일을 만약 털어만큼이라도 공부하여서 증득하려 한즉 털끝만큼이라도 따지고 공부해가지고 습득해가지고 얻어서 증득하려 한다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써 허공을 잡아 만지려 함과 간난이 다만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라. 그러므로 응접거든 얼마든지 응접하고 고요히 앉으려거든 마음대로 고요히 앉을 때 앉음에 집착하여 궁극의 경지를 삼지 말지어다. 응하든 고요하든 그 인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나는 앉으려고 했는데 방해받았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모양을 가지고 어떤 모양이 옳습니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구경으로 삼지 말아라. 궁극의 경지로 삼지 말아라. 요즘 삿된 스승들이 허다하게 묵묵히 비춰 고요히 앉음 묵조하면서 정좌하는 것을 구경법으로 삼아서 후학을 시켜서는 잘못을 남김으로 내가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저들을 꾸짖어 저런 소리들을 박살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말법의 폐단을 구하겠노라. 이렇게 두 번째 편지는 간략하게 끝났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래도 시키는 대로 그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요 화두를 시키는 대로 잘 들지만 제가 깊숙하게 그러면 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화두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만 안 하면 된다. 공부를 너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잘 되니 잘 안 되니 그것만 붙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편지도 아니네요. 사람이 또 바뀝니다. 이제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모음집이니까 이후에 내지는 중간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구해지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책을 만들에 있어서 엮는 데 있어서 중간에 빠지지는 뭐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뒤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상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진소경이 크게 웃는
장면 웃은 다음에 저의 경계가 어떠어떠합니다. 요런 편지 또 있고 하면은 좋겠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이참정의 편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내지는 뭐 만날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편지 대신에 만나서 또 주고받고 가르침 받고 뭐 그랬을 테고 한결같은 말씀을 대종고 스님께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귀양 가시기 전이고 51이시니까 53세 이제 15년 귀양살이 하신다. 서두에서 우리가 봤었고 그 뒤에 편지의 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60대 후반 이르셨을 때 그때의 문장에 대해서 지금 책을 번역하고 엮으신 지상 스님은 그거는 문장으로서도 참으로 훌륭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